가난한 사람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 특이한 사람도 있고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도 있고 악마와 같이 나쁜 놈들까지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지만 부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패턴이 없습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다 보니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패턴이 보이는 것이 당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자는 단순한 성격 패턴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부자들의 행동과 성격 패턴이 서로 비슷하다면 그들과 같은 성격이 되고자 노력할 때 부자가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유리한 성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첫 번째,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생긴다. 부자들은 실패한 뒤에도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의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끈덕지게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성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무리하게 계획을 짜지 않습니다. 급하게 성공하고 싶어서 일을 과하게 하거나 쉬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달리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자신의 일을 늘리는 것에만 급급하지 않습니다. 근성은 꾸준히 지속하는 것에서부터 키워지는 것이기에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10분 정도 자신의 하루 시작을 계획하며 독서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이 행동을 매일매일 꾸준히 한다면 근성의 근육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규칙적인 꾸준함을 몸에 익힌다면 조금씩 큰 것을 성취해 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습관을 정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것 같이 느껴져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합니다. 끝까지 해봐야 그것이 잘못된 건지 아닌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험적 지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그 정도는 전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결정한 일이 중간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끝까지 완료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하는 좌뇌와 우뇌가 함께 공존하듯이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의심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뇌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원하면서도 과정 속에서 늘 포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완수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생활 속 작은 꾸준함이 우리의 근성을 키워줄 것입니다. 이 근성은 다시 꾸준함을 지속하게 만들고 나를 성공이란 목표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꾸준함과 근성은 부자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매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자신이 부자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패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소중한 경험들과 자신의 성장을 생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두 번째,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준다. 부자가 되는 길에 놓이는 장애물 중 하나는 질투심입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남의 성공 때문에 불쾌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의 질투는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질투는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이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성으로 선택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보다 잘난 사람을 볼 때 질투의 감정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질투는 우리의 행운이나 우리의 것이라 생각되는 행운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나름대로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해지면 다른 사람의 행운까지 탐내는 광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투라는 감정이 부상들의 생존과 번식에는 유리했을지 몰라도 지금 시대에는 성공을 막는 장애물에 불과합니다. 질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환상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질투하면서 내 안에 부정적인 기운과 씨름을 하다 보면 스스로 행운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습니다. 이웃의 부자를 미워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부자인 나의 모습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자를 미워하고 돈을 싫어해서는 부자가 될 행운이 찾아올 리 없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가운데 질투심이 가장 많이 자신의 행운을 파괴하고 가로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행운을 미워하면 자신에게 다가온 좋은 운과 기회도 못 본 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스스로 불운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책부의 본능에서 저자는 동료나 친구가 돈을 벌거나 승진을 하면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고 합니다. 자신도 언젠가 그들처럼 성공하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돈을 번 친구에게는 어떻게 벌었는지 나에게도 한 수 가르쳐 달라고 청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을 위해 남의 성공을 칭찬해 보세요. 칭찬의 이득은 칭찬한 사람에게 70%, 칭찬받은 사람에게 30%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남의 성공에 대해 질투심을 갖고 홍담을 하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남들보다 자신이 뒤떨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칭찬하고 축하해 줌으로써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스스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질투는 스스로 부자 되는데 방해되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나보다 잘난 존재에 대해 질투하기보다는 칭찬과 배우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당신은 부자가 되는데 하나의 장애물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전 변하는 성격. 세 번째, 생각의 한계가 없어진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을 크게 하는 사람은 같은 현상을 봐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100만 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과 1억 원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의 행동이 같을까요? 그 두 사람의 삶은 하루 동안 접하는 것, 시간을 사용하는 것, 만나는 사람 등 모든 것이 다를 것입니다. 100만 원을 목표로 잡은 사람은 1억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범주 안에서만 생각할 것입니다. 김승호 회장의 저서 돈의 속성에서는 역사에 대해 우리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약자들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정확하게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입니다. 약자가 강자가 돼가는 과정에 인간은 감동하고 희열을 느끼는 것이며 승자가 된 이후에 이 과정을 기록한 것이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 최강 미국도 베트남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기업도 약자였습니다.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구글, 테슬라와 같은 초대형 회사들도 불과 10-20년 전만 해도 약자였습니다. 한국의 최대 기업인 삼성도 대구에서 마른 국수를 팔던 아저씨 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국수에 별 3개를 그려 넣은 별표 국수가 국수가게를 벗어나며 삼성이 된 것입니다. 생각의 한계가 없어지면 강자야말로 약자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강자가 보지 못한 곳이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도전하는 일은 약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나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생각의 한계를 정하면 어떠한 도전도 하지 않으며 당연히 아무런 결과도 없습니다. 세상은 강자가 약자가 되기도 하며 약자가 강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부딪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각의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생각을 작게 잡은 사람보다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혁신적으로 행동하며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생각 그 자체가 크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게 아닙니다. 한계가 없는 생각은 당신을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 자체가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무조건 원대한 목표를 정하고 도달하고 싶은 상태를 한계 없이 마음껏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